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백선기입니다. 곧 여름방학입니다. 6월 모의고사도 끝났고요. 여름방학에는 2월 모의고사를 기본으로 해서 수시냐 정시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 구분을 해야 될 이런 시기인데요. 오늘은 김성길 전국 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 회장님과 신현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전문위원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6월 모의고사가 끝나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6월 모의고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면 뭐 3월, 4월 모의고사도 있지만 6월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졸업생들이 들어오는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3, 4월 모의고사를 보다 6월 모의고사를 보면 더 한 등급 정도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재수생, 졸업생들의 영향 때문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6월 모의고사의 결과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보는 기말고사에서 3학년 1학기 성적 네.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은 수시 모집으로 갈 것인지 정시 모집으로 갈 것인지 예. 또 수시에서는 어떤 전형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그 졸업생들이 6월 모의고사 때 얼마 정도 참여하나요? 해마다 약간의 좀 차이는 있는데요. 6월 모의고사의 경우 졸업생이 약 7만에서 8만 요 사이에가 응시를 하게 됩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 한 7만 정도 응시를 한 것 같고요. 네. 9월 모의고사가 되면 역시 또 8만 정도 응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13만 명이 시험을 본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차이 나나요? 예,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다가 수능날 나타나는 그런 그 학생들이 수험생이 네. 해마다 한 6만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6만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6만 학생 중에 3만 명 정도는 그 뭐 반수생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해마다 뭐 보는 학생일 수도 있고 그래요. 사실 뭐 연례행사를 보는 연례행사를 보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그 6만 중에 3만 정도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는 학생이라고 봅니다. 네. 숨어 있는 3만 명 있는 거죠. 예. 이 숨어 있는 3만 명은 항상 자기신의 실력을 본인 스스로 체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6월이나 9월 모의고사 분명히 본인이 보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인가도 가름을 합니다. 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네. 않다가 수능날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것이 해마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통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수시에 원서를 쓰게 되는데 네. 6월 모의고사를 보다가 실제 수능을 보면 어쩜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주로 어떤 그 등급에 네. 있는 학생들이 많이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차이가 구조를 나게 보면 되나요? 사실은 뭐 1, 2등급 하는 아이들은 숨어 있는 뭐 그 6만 중에 3만이거든요. 나타난다 네.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6월 모의고사 점수와 비슷하게 갑니다. 수능에서 비슷하게 가고요. 네. 또 6, 7등급 하는 아이들도 사실은 비슷하게 갑니다. 네. 예. 그 학생들은 뭐 크게 떨어질 게 없는 것이죠. 네. 예. 주로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이제 3, 4등급에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3등급이 23%, 4등급이 40%입니다. 네.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엄마들은 항상 이야기를 해요. 수능 끝난 다음에 이제 엄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우리 애가요 6월 모의고사는 참 잘 봤거든요. 예. 그런데 수능날 실수를 했어요. 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수능날 그 전날 뭐 먹은 게 뭐 체했어요? 네. 아니면 아침에 감기 걸려서 뭐 그랬어요? 이런 엄마들은 항상 우리 애도 그랬는데요. 그랬나요? 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실수가 아니라 그게 그 아이의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것을 일단 그 어머니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6월 모의고사 끝나고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은 참 쿨하고 용감해요. 사실은요. 네. 성적표를 가져와서 선생님 네. 제가요 7월 8월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서 전 영역을 한 등급씩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올라가는 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서 실제 수능에 분명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네. 것을 가지고 수시에서 어느 대학과 어느 학과를 결정할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수시냐 정시냐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로? 그러니까 그 뽑는 전형 요소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대학 입시에서 성공하는 길은 자신에게 맞는 그 전형을 찾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을 가지고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유리한 학생은 당연히 정시 모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 재학생과 졸업생의 수능 점수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거의 10점 정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1년 국어, 더 예. 해서 그런가요? 예, 국어 정도 평균점이 거의 국어 같은 경우에 한 8, 9점 정도가 높고요. 그렇게 차이나요? 예, 수학이나 영어는 거의 10점에 가까이 높습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졸업생들은
재학생에 비해서 이 수능 점수가 높기 때문에 네. 수능 점수를 많이 반영하는 전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졸업생들은 수능 점수가 많이 반영하는 정시 모집이나 네. 아니면 수시에서는 그 최저 학력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졸업생들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재학생들은 그 반대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예. 정시보다는 수시 쪽에서 네. 수시에서도 수능의 반영 영역이 작은 쪽으로 예. 해서 지원을 해야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학생들이 모두 똑같은 구조는 아니거든요. 재학생들 중에서도 뭐 내신 성적에 비해서 수능이 잘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내신은 한 4등급 되는데 수능 시험이 뭐 1, 2등급이 나온다. 네. 얘는 수능이 잘 나오는 학생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학생은 정시 모집에 올인하는 것이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수시는 6번의 원서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 6번 원서를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수능 성적이 좋다면 어쩌면 6번의 기회를 포기하고 수시를 쓰지 않고 정시에 올인하는 게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수시를 포기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흔히들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6번의 기회를 이제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쓰면 대부분 학생들은 다 합격해 있습니다. 마음이 예. 들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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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 뭐 로또를 한 장 산다고 하면 살 때의 감정은 이게 당첨될 확률은 없어라고 사지만 네. 산 뒤에 마음 한 구석에는 혹시라는 마음이 싹트게 되거든요. 그렇죠. 학생들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서를 6장 쓰게 되면 그중에 어딘가 나는 분명히 합격할 거야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 합격이라는 마음. 네. 또 대다수 수시를 많이 쓰게 되면 아이들이 원서 쓰면서 뭐 그 거의 한 달 정도는 네. 원서 쓰고 거기에 대한 뭐 준비하느라고. 자기소개서나 서류 준비해야 되고 예. 그것이 뭐 논술이나 이런 대학별 고사를 보는 전형이라면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런 시험의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네. 어쩌면 수능 점수가 더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능이 잘 나오는 아이가 수시 준비에 뛰어다니다 보면 오히려 수능 점수가 더 안 나와서 네. 수시도 떨어지고 정시에 자기 생각보다 자기가 원했던 대학을 가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수시 쪽이 아니라 오히려 정시 지향형 학생이라면 어쩌면 네. 수시를 문 닫고 남들이 수시 원서를 쓰고 많이 준비하는 한 달 동안에 네. 자기는 수능 준비를 꾸준히 해서 네. 정시 모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 있다라는 네. 것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들 다 수시 쓰는데. 예. 네. 우리가 근데 수시는 흔히 좀 자기의 그 정시 기준보다 약간 높은 걸로 쓰죠. 어떻습니까? 예. 보통 이제 수시 합격하면 정시에는 지원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정시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수시에서 쓰는 그런 학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정시 모집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 갈 수 있을까를 정확히 진단을 하여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진단을 했을 때 그 선보다 약간 높은 부분부터 6개의 원서를 스펙트럼을 짜서 지원을 하는 것이 수시에서는 맞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수시가 되면은 무조건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정시나 기타. 예, 그런 구조인 거죠. 수시에 합격하면 네. 정시나 추가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추가 모집과 관련해서요. 그 사람들이 추가 모집에 대해서 좀 부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학부모들 상담 많이 받아보셨나요? 어떠신가요? 네, 좀 용어를 일단 좀 정리를 하자면요. 이 추가 모집이라는 거면 정식 명칭은 충원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원 합격이요. 예, 추가 모집은 이제 수시와 정시 그 이후에 2월달에 또 한번 이제 네. 충원하지 못한 대학들이 예. 모집을 하는 또 그 명칭이 추가 모집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 부분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최초 합격이 아니고 예비 번호를 받았다면 예. 그건 이제 충원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충원 합격을 대학들이 보통 1, 2차, 5차에 걸쳐서 5, 6차까지 하게 되는데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제 대학 홈페이지에 네. 이렇게 게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종합 정보 시스템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와 비번을 넣고 내 합격 조회를 하면 뜹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4차, 5차까지 가면은 개별 통보라고 모집 요강에 명시를 해놓거든요. 네. 여기서 문제점은 모집 요강에 대학이 분명히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원 합격 조회를 안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그 학생들이 자신이 합격한 사실을 모르고 네. 예,
정시에 지원했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시기 이 정시 모집을 하는 12월 말부터 이제 저희 대입 지원 위반자 서비스에 네. 검색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합격 대상자로 떴는데 정시 지원할 수 없다라는 예. 그런 부분들이 통보가 대기업 차원에서 가거든요. 네. 그럼 나는 받아본 적이 없다. 예. 그러면 또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그 대학에. 그러면 그 대학은 우리는 너를 합격자 대상자로 선발해서 공지를 했고 네가 조회를 안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죠. 네. 따라서 이제 학생들은 본인이 합격한 대학, 그러니까 지원한 대학 6개의 예. 그 합격, 충원 합격의 그 동향과 추이를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충원 합격 대상자로 선발이 되면 네.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방법도 정시를 없고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을 예. 아무리 잘 봐도 예. 그러면 이제 등록을 놓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예. 그 다음 번호로 들어간 거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다음 해를 기약할 수밖에 다음 없는 해로. 예,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런 학생들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이 수시에서 6장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네. 6개를 다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그죠. 그런데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붙었다 하더라도 한 군데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2군데 등록을 하면 이중 등록으로 불합격 처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6개 붙은 아이가 하나를 등록을 하게 되면 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네. 합격을 시켰는데 아이가 등록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이죠. 네. 미등록 상황에 대해서는 불합격 학생들 중에서 충원으로 합격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미등록 충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떨어졌지만 다시 충원으로 합격되는 구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충원 합격이 됐다면 그 학생도 이제 합격자로 분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충원 합격자 하더라도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냐면 수시에 원서를 썼을 때는 합격하려고 학생이 원서를 씁니다. 네. 그런데 수능을 봤는데 의외로 생각 외로 수능을 잘 본 애가 나타나요. 네. 아깝죠. 예. 그럼 이 아이는 수시에 떨어져야 음.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수시에 만약에 그 학생이 떨어졌다면 네. 충원 합격 때까지 이제 충원이 안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조마조마한 떨어진 상태에서 것만 가는 끝난 게 거죠. 예. 아니라. 네. 충원 합격이 되면 합격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이 대학에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제발 네. 떨어뜨려 달라고 사정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정한다고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번호가 또 있잖아요. 그치요. 예. 그러니까 전화가 올까봐 핸드폰을 끄고 잠적하는 경우가 또 생겨요. 학교 측에서. 네. 근데 잠적한다고 또 이게 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대학은 이제 전화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네. 웹상에 띄우면 이 학생은 합격자가 되는 구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서를 썼다면 충원 합격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애가 원서 쓰고 처음에 다 떨어졌다면 그 네. 뒤에 이제 충원이 되나 안 되나는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확인하지 않는 아이가 나타나요. 예. 기분 안 예. 좋아서. 다 떨어졌다라고 보고 확인을 네. 안 했는데 정시 모집에 원서를 쓰러 갔더니 네. 정시 모집에서 귀하는 충원 네. 합격자이기 때문에 정시 지원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뜨는 거죠. 이미 등록은 지났고요. 예. 네. 그럼 이 학생은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수시 원서를 썼다면 합격과 불합격의 확인의 의무는 본인에게 있다. 네. 이거를 꼭 학생들이 근데 알아야 그 될 언제까지 것 같습니다. 해야 되나요? 그 충원 합격 기간이 있습니다. 예, 충원 보통이 합격 기간이 어떻게 있기 되나요? 때문에 그 네. 기간 내에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예. 그것이 이제 처음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등록 기간이 있거든요. 네. 등록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충원 합격 기간으로 넘어가는 구조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예. 어떤가요? 예, 그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기한이 네.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12월 21일 월요일 9시 이전까지 대학이 예. 미등록 충원자들에 대한 합격 통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21시까지라는 거는 뭐 등록은 다음 날 12시까지니까 네. 그 기간에 뭐 2개의 대학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예. 당황하지 마시고 네. 당황하지 예, 말고. 시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2개 대학에 또 같이 등록을 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걸립니다. 예. 이게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지 하면서 무조건 2개를 등록해놓고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네. 이게 원칙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예, 저희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서 위반자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한
반나절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네. 예,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전문대학도 마찬가지로 수시에 합격하면 네. 예, 정시를 지원할 수가 없기 전문대학도요? 때문에 예, 그 부분에도 학부모님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대까지 고려하고 있는 학생은 네. 내가 전문대학은 정시로도 갈 수 있다는 생각도 예.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네. 예, 네. 수시 지원할 때는 좀 고려해 주실 사항인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전문대학은 수시에서 그 6회 거기에 해당 사항이 그렇습니다. 없는 거죠? 그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 같은 경우는 6회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전문대를 뭐 한 100개쯤 지원하고 싶다. 네. 그럼 100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조상. 근데 100개를 지원하려면 사실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요. 네, 옛날에 그런 전용료 가지고 학교에서 빌딩 되는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예, 예.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지원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네. 전문대도 합격을 하면 더 이상의 지원 기회는 없다. 그러니까 네. 정시 지원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잘 보시고 좀 신중하게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시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합격자 이 발표 이 결과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그 대학마다 이제 합격자를 발표하면 그 뒤에 또 공지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네. 1차 충원 합격은 언제 하겠다. 네. 또 1차 충원 합격하는 날 보면 또 2차 충원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게 그 웹상으로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지원한 대학에 대해서는 네. 떨어졌다 하더라도 네. 충원 합격의 마지막 날인 그 21일 밤 9시까지는 네. 본인이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야 된다라는 사항을 꼭 알아두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학을 갈 적에요. 흔히 특목고, 특목고 학생들하고 그냥 일반고 학생들하고 대학교 측에서도 조금 그 점수를 좀 이렇게 달리 본다라든지 이런 루머들도 많이 도는데요. 그 전에 우선 자기 그것이 일반고에 맞는지 혹은 우리 애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은지 그런 걸로 또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죠. 어떻습니까? 중학교 이제 3학년 학생이 고입 선택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네. 어떤 어디 갈까의 고민인데, 그러니까 대학 입시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고, 네. 정시 모집은 당연히 수능을 잘한 학생이 가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수시 모집에서는 4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가 우수한 그런 네.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의 입장에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간다면 내신만큼은 잘 딸 수 있다. 네. 그런 학생이 있다면 그 학교를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아마 특목고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한 활동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고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생활기록부가 가장 평가된 주 요소이고 네. 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은 보조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쓰여졌을까? 이것은 그 학교가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을까와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고 개정 교육과정의 시대이기 때문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장이 네. 특화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선택할 때 어느 고등학교가 나에게 맞는 진로 적성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네.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논술 전형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 뭐 많은 대학이 실시하지는 않지만 서울에 있는 한 20개의 대학, 그다음에 기타 뭐 수도권까지 합친다면 한 30개 정도 되는 대학이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논술과 같은 그런 시험에 내가 강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해주는 고등학교는 어디인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기 전형, 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자연계 학생이라면 수학과, 과학과 같은 뭐 교회 대회 이런 데 조금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인문계 학생이라면 공인어학 성적이랄까, 역시 또 대회상이랄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뽑는 전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가지고 학생이 선택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나 학교에서 만들어낸 어떤 특화된 과정 이런 부분이 조금 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목을 가는 학생이라면 실기 특기자 전형일 수도 있고 수능과 같은 그런 시험에 강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학교가 어떤 논술이나 기타 어떤 뭐 다른 교육과정이나 이런 게 특화될 고등학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교육과정에 가는 것이 맞는가를 보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제 수능을 앞두선 그 비평준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그 자녀를 둔 그런 학부모들은 그 내신 성적 때문에요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상담이 그 대기업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특목고와 좀 비평준화계의 내신 등급과 또 많이 부합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담 사례로 봤을 때는 특목고도 그렇고 비평준화 고등학교 재학생들도 그렇고 재학 기간 중에도 이제 평준화 또는 일반 고등학교로 뭐 전학을 원하는 그런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도 많은 상담 사례가 접수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이 학생의 내신 등급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전학은 결코 전략적이지는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좀 이제 모든 것들이 대학 진학과 연결되어 있는 거를 부정하지 말고 솔직하고 냉정하게 좀 자제분을 평가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앞서 설명드린 4가지 전형 중에 우리 아들 딸이 어디 전형에 좀 적합한지를 좀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내가 만약에 교과 쪽이라면 잘하는 게 정말 내신밖에 없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또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교과는 굉장히 좀 이제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들을 가기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학이 많지는 않고요. 결국 또 수능 최저 기준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면인데 결국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이 가장 모집 인원도 많고 논술 전형과 함께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전학이라든지 또는 비평준화 그 고교나 특목고에서 내 학생부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학생부 종합에서는 정량 평가보다는 정성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제공되는 교과학습 발달사항, 즉 내신 등급의 원점수라든지 표준 점수,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 학생이 어떤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 또 동급생들과 경쟁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성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단지 내신 등급만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던가 또 전학을 가려고 한다던가 이러한 부분들은 지양을 하는 게 좋고요. 이러한 가치 판단이나 의사결정은 저희 대입상담 센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 전국의 대입상담 선생님들,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의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 특별 전형 지역 농어촌 그것 때문에 또 막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역 특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수시에서?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요. 그게 이제 지방 대학의 장은 그 지역에 있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을 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지방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비해서 많이 좀 열악해지는 환경을 좀 보강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대학에서 특히 인기가 있는 학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의대가처럼 이렇게 인기 있는 학과를 그 지역 학생들을 뽑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도 일부 지역 인재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도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 학생을 제외하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또 그 하는 제도가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좀 우선하기 위한 제도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학부모들이 또 이제 그런 제도를 보면서 그러면 지역으로 뭐 이사를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곤란한데 현실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중학교 학부모들도 사실은 고등학교를 선택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일반고를 갈 것이냐 특목고를 갈 것이냐의 선택의 기준도 어딜 가야 대학을 잘 갈까라는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면 사실 들어가서 후회하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적성이나 흥미를 좀 고려해서 우리 아이가 외국어 관련 그런 쪽에 강한 아이인지 아니면 국제계열 쪽에 강한 것인지 뭐 수학 과학이 뛰어난 것인지 이제 이런 걸 판단해서 외고인지 국제고인지 과학고등학교인지 아니면 뭐 일반계 고등학교인지를 결정을 해 주어야 아이가 후회 없이 세상을 다닐 수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이지 오로지 대학만 잘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공부 잘하면 특성화나 뭐 특목고등학교를 가고 그게 뭐 내가 수학을 잘해서 뭐 내가 과학을 좋아하고
뭐 영어를 잘해서 보다는 성적 가지고 가는 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참 곤란하다, 위험하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신 거죠? 들어가서 아이가 이제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수시냐 정시냐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마지막 조언을 주신다면요. 입시에서 성공하는 길은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는 것이고요. 정시 모집은 철저하게 수능 점수를 가지고 가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기가 갖고 있는 내신 성적보다 수능 정적이 우수하다면 이 학생은 역시 정시 모집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정시 모집만 쓰고 수시 모집 아예 안 쓰는 게 또 답인데 안 쓰는 게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수시에 지원을 할 때 수능 이후에 전형을 하는 쪽에 지원을 해서 수능이 생각만큼 잘 나왔으면 그냥 정시 모집으로 가면 되고요. 혹시 이제 수능이 좀 잘 나오지 않았다면 수능 이후에 갈 수 있는 수시 모집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시 모집은 4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4가지 전형 중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철저하게 내신 성적 위주로 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신 성적 여하에 따라서 지원 대학이나 학과가 달라진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을 학생이 맞출 수 있다면 수능 최저 등급이 설정된 교과 전형으로, 또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없다면 최저 등급이 없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자기가 한 활동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맞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능 최저 등급이 설정되어 있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수능 최저 여부를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가 첫 번째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내신보다는 그 학교의 논술의 경향을 보고 결정하여야 됩니다. 학생들이 그 경향을 보기 위해서는 그 대학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거든요.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출문제를 통하여 내가 그 대학 논술에 어떤 적응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논술 전형에서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아까 내신을 가지고 대학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데, 논술은 내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논술이다라는 점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이나 실기 전형은 많은 학생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생들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통하여 문과적인 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인어학 성적과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자연계 학생이라면 수학 관련한 그런 어떤 대외적인 뭐 상이나 수상이나 그런 활동이 있는 아이라면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특목고 아이들이 그동안에 많이 갔던 과학 특기자 전형이 올해는 이제 특목고의 2학년 학생의 졸업이 제한되는 해입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조기 졸업으로 한 80%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조기 졸업이 일시적으로 한 20%로 묶이기 때문에 지원자 인력풀이 올해는 많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과학 인재 전형이 올해는 하나의 기회요 혜택일 수 있다. 라는 점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의외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입시는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준비를 한 다음에 도전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상담이 좀 어려운 학부모나 또 학생들에게 또 다른 길이 있을까요? 저희 대교협 대의상담센터에서는요, 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보 이용료는 무료고요. 대표 번호가 1600-1615입니다. 그 운영 기간이요, 이제 정시 모집이 끝나는 1월부터 6월까지는 학생들이 준비하고 중간고사랑 모의고사에 집중할 때이기 때문에 상담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수시 모집에 대한 집중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모집 기간 중에는 2주간 특별 상담 기간이라고 해서 토요일까지 또 운영을 하게 되고요. 24시까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내 점수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진로와 학과 선택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고 그냥 개인적인 고민도 많이 들어옵니다. 예. 예. 지금 여자친구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든지 예. 이런 거 어떻게 네. 저희 뭐든지 다 가능하거든요. 그 상담해 주시나요? 아,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진로 진학만이 아니군요. 네. 예. 인생 상담도 인생 가능하고요. 상담도.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전화를 또 사용하기 좀 불편한 학생들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터넷이 가능하면 저희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가 있거든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주소가 univ.kcu2.or.kr이거든요. 네. 회원가입만 하시면 간단한 절차만 통과하시면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또 네. 활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예.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본인의 희망 대학이나 또 내 점수, 내신 등급이라든지 모의고사 점수를 적으면 그리고 이제 고민을 올려주시면 저희 대입 상담 교사단 전문가 선생님들이 예. 답변을 실시간으로 달아주고 계십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사이트를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 게요. 네. 각 시도교육청이나 저희 대기업 차원에서 열리는 각종 설명이나 박람회, 1대1 상담, 전공 상담 같은 것들이 이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주 들러주시면 원하는 정보들, 다양한 정보를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를 잘 몰라서 갑갑하셨던 학부모님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길 전국 진로진학 상담교사 협의회 회장님과 신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전문위원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